우리 의원님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그러니까 한 주를 이제 보내는데 이 그만둘 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 가슴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국민의 삶도 민생 경제도 보름달의 힘찬 기운을 받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석 민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있었습니다.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를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치고 협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심을 내세워 민생 문제마저 이재명 방탄으로 사물이 할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누적 인원 3만 5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 칠성천 등 지방 하천이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내모라,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금강 영산강보 해체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재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이번 태풍 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지류지천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을 공모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4대강 프레임에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습니다. 도대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인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달랑 5줄로 답변을 합니까? 게다가 이재명 당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입니다. 즉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당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수해와 태풍 등으로 국민의 마음에 풍요보다는 근심과 불안이 더 컸던 명절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 등 준엄한 꾸지람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깊이 새기어 민생 회복의 정치와 국회로 반드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정기 국회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생부터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에는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현재 절반의 약속밖에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 폭탄, 행정 폭탄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직접적으로 민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중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선 추진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10월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투기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추석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을 밀어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하여 법 앞의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 4번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 거부의 명분이었던 서면 답변이 5줄도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까? 4번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법 앞의 평등입니까? 간교한 정치적 술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미루려는 고질적인 남탄하기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쌀값 정책 실패의 고해성사부터 민주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 지연과 20년 공매량 추정 실패 그리고 대체 작물 포기에 따른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1년 쌀 시장 격리를 21년 연말에서 발표했고 실제 격리도 올해 2월과 5월에서야 실시를 했습니다. 5월의 2차 시장 격리도 현 정부의 인수위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10만 톤 격리도 당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20년산 공급 부족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매하여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 톤 늘려 45만 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농민들의 근심이 매우 큰 만큼 구곡 재고와 신곡 수요 초과량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북한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 법에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 공격 감행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의심만 되어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 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입니까? 김정은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입니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강도로 조여드는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확인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로 인해서 그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이 확연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발표 직후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선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논평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안보 포기 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늦게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 협력을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잘못은 조금도 지적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입장 발표의 시기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한 그야말로 안보 포기 정당다운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균열,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배치 지연 등의 문재인 정권 시절 무능한 대북 대응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심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입장 발표로 북핵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 대해 발뺌하지 말고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그간 역사의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이며 전 정권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들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수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 지금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보좌를 하고 있는 직원은 횡령 혐의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 수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어버렸습니다. 또한 전 위원장의 보좌 직원은 수백 회에 걸쳐서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에 당초 끊은 티켓을 근거로 출장비를 보전받는 횡령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과 횡령 같은 악질적인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조사를 폄훼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친하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전현희 위원장다운 모습입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난 문정권 5년 동안 언론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통한 언론 통제가 지속이 되었고 그 방통위가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조작했던 조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대 범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조작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고집하면서 월급 루팡식으로 사용만 채우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연루된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은 후한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도 금년도 2,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은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교통비가 12.2%로 음식 숙박비 그리고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 날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금년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국가 재정 상황과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지난 7월 20일 발족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그리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활동 기한 내에 심사 대상 민생 안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를 해서 합의된 사항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국회 법사위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 결과 이원석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검찰 개혁,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적임자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재산 관련 비리, 도덕성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6일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30일째 되는 날로서 기존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기간인 124일을 6일이나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시 20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앞에 김석기 외통위 간사님께서 북한이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 첨언만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 스스로 핵깡패가 아니고 책임 있는 핵보유기다 이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위장 전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공갈 협박이 본캐가 됐고 앞으로는 강도가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공갈 협박이 그것을 넘어서 실체적 군사적 위협이 된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핵위기 30년 동안 그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벼랑끝 전술 떼쓰기와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오로지 김정은 선의에만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 평화쇼의 허망하고 황당한 성적표입니다. 동시에 참담한 안보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 때부터 북핵을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작전 계획이나 훈련, 연습, 민방위 체제, 전투력 정강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차원의 이제 종합 대비 계획을 마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만들었던 블루프린트처럼 종합 대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 타격이나 선제 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 대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이 도화선이 됐다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께서 언급한 선제 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명백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파괴하는 킬체인입니다. 전 세계가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조차 이 개념을 없애지 않고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체제로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던 개념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아래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 즉각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대표와 민주당은 킬체인과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이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두 번째,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계획인 킬체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선제 공격으로 둔갑시키고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 책임을 선제 타격론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원내 수석이 이야기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는 충격적인 범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방통위가 감사원의 조치에 반기를 들며 반박 해명 자료를 9월 8일 날 냈습니다. 방통위의 해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3월 당시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 보도 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은 내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방통위가 구성한 위원들 현황을 보면 시청자, 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면서 자편향 시민단체, 민언련,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버젓이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재승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민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동대표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입성할 수 있었던 곳이며 이들이 시종일관 좌파 진영을 돕는 단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당시에 재허가를 막기 위해 수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까지 벌이며 여론 전쟁을 벌였던 단체라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언련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TV조선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으로는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김모 씨가 들어간 것 자체가 중립성을 잃은 심사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조치에 대해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국민을 호도하는 반박 자료를 내며 법 앞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언제부터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직으로 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와 시청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언제부터 민언련이었는지 그들만이 인정하는 시민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재승인 관련 방통위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상혁 사단이 장악한 방통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기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되는 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와
이를 옹호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을 돕는 점령군인 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 농지법 위반, TV조선 재승인, 종편사사 대표 압박 등 사실만을 가지고도 사퇴해야 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제라도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치에 정면 반박하면서 범죄 혐의를 벗어보고자 여론전을 펼치는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통위가 저지른 종편 재승인 과정의 문제를 낱낱이 밝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